자, 그럼 먼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.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요.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게 되는데요. 첫째, 개인회생 절차에서 도박, 주식, 코인 투자 같은 이유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원금을 100% 다 갚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서울회생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에 대해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. 근데 어차피 원금 100%를 다 갚아야 한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워크아웃은 월 변제금을 더 적게 잡아서 또 오랫동안 갚아도 되게 한 보통 8년 정도인데 이렇게 변제를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리고 둘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요.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처분하라는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. 하지만 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재산 처분에 대한 압력이 좀 적고 주택을 지키면서도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 원이 있는데 월 소득이 45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까지도 없으면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이 300만 원 넘게 책정될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 동안 갚으면 결국에는 원금을 다 갚는 셈인데 이럴 바에는 변제기간이 길어도 월 변제금이 적은 워크아웃을 하시는 편이 매월 그 생활비 부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 워크아웃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개인회생보다는 넓어요. 성인 자녀라도 대학생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요.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더 쉬워요. 그래서 이런 이유로 월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. 자, 다섯 번째로 이게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 채무자분이 채무에 대한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돼서 상각이 되고 대부업체로 매각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워크아웃에서도 원금을 일부 탕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.